SQL 디벨로퍼에서 몇 가지 설정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도구 중에서 환경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도구가 있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도구 환경 설정을 하시고요. 제일 처음에 environment를 찾아주세요. 환경 설정에서 옆에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environment. 자, 여기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코딩. MS949는 한글 윈도우스에서 사용하는 인코딩 방식이고요. 이것보다는 무엇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UTF-8, UTF-8을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인코딩을 UTF-8로 선택을 해주세요. UTF-8. 그러면 제 소스 코드를 제가 공유해드리는 소스 코드는 뭐 윈도우에서 여기를 UTF-8로만 설정을 하시면 윈도우에서 보시든 리눅스에서 보시든 맥에서 보시든 똑같이 그 한글 안 깨지고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코드 편집기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코드 편집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확장해 주세요. 확장해 주시면 글꼴이라고 있을 거예요. 글꼴. 글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고요. 글자 크기가 이게 제한이 있어요. 더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더 큰 글씨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를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편집기에서 행 여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행 여백 표시,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여기. 코드 편집기, 그 다음에 행 여백, 행 번호 표시,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저희가 여기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이 비어있는 부분이 코드 편집기가 열릴 부분이에요. 코드를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행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 코드의 몇 번째 줄이냐 이런 거를 찾아가기 쉽게 하려면 행번호를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시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NLS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NLS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날짜 언어, 날짜 형식, 시간 기록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날짜 형식 부분, 요거는 출력되는 형식이에요. 날짜가 출력되는 형식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에 날짜가 기록되는 형식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는 연도를 두 자리만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RR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YYYY 연도를 네 자리를 보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아래쪽 부분도요. 아래쪽 부분도 RR이라고 되어 있는 것 대신에 Y 4개, 그 다음에 시간 기록 형식도 Y 4개.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데이터베이스 NLS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를 바꿨어요.
다른 거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Y 4개로 바꿨어요. 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어디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구, 환경 설정. 도구, 환경 설정 들어가시고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은 environment. 환경 설정의 카테고리 중에서 environment. 여기 UTF-8. UTF-8. 그 다음에 뭐 순서는 꼭 안 지키셔도 돼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NLS. 에서 날짜 형식, 시간 기록 형식, 시간 기록 타임존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R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을 Y 4개로 변경을 했어요. Y 4개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코드 편집기. 코드 편집기에서 글꼴 선택을 했고요. 여기 글꼴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글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그 다음에 행여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여백 표시를 선택을 했어요. 행여백 표시. 네. 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끝냈고요.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끝냈고 자, 두 번째 저희가 할 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접속입니다. 접속은 여기 있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접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접속하는 서버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접속입니다. 여기 초록 색깔로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초록 색깔 플러스 버튼 클릭해 보세요. 초록 색깔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아마 새로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접속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뜰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름은 제가 스컷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도 스컷이라고 하고요. 비밀번호에는 우리 아까 비밀번호는 타이거 여기 저장 이렇게 할게요. 이름은 어떤 이름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때 접속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장하기 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접속 정보들,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이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저희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소문자로만 스컷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라고 비밀번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SQL 디벨로퍼에서 만든 스컷 타이거라고 하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저장을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접속할 때마다 매번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요. 자, 이게 접속할 때 사용할 세부 정보들이에요. 세부 정보들이고요.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곳에 IP 주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돌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PC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PC에 서버가 있다는 뜻이에요. 로컬호스트라는 얘기는. 보통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기를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냐면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7점, 뭐 얼마점, 얼마점, 얼마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넣게끔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PC에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이 포트 번호가 아까 우리가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정보들, 뭐 데이터베이스는 버전이 얼마고, 뭐 리스너는 번호가 얼마이고, 뭐 무슨 뭐 HTTP 포트는 몇 8080이고, 뭐 이런 등등등이 요약 정보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이 포트 번호가 리스너라고 하는 포트 번호예요. 이 포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 디벨로퍼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는데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물론 뭐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가면 여기는 선이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결하는 들어가는 곳이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에도 보면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 것처럼 어떤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할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트. 그래서 1521번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때 지정되어져 있는 그 번호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기본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바꿔주지 않는 이상 오라클은 항상 1521번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SID는 우리가 설치한 버전이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X2예요. X2고요. 만약에 교재처럼 19C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을 했으면 여기가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아니고요. ORCL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버전을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SID라고 하는 부분이 익스프레스 에디션 X2가 될 수도 있고 ORCL이라고 하는 S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바꾼 거 없죠. 바꾼 거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면 여기 성공이라고 나와야 돼요. 혹시 실패 뜨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 성공하셨죠? 성공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먼저 하세요. 저장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뜰 거예요. 스컷, 로컬호스트 하고서 이렇게 뜰 거예요. 이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성공하고 나서 저장하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디도 생기냐 하면 여기도 새로운 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도. 네.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접속. 어떤 에러가 뜨나요? 에러 뜨시는 분. 거기 에러 메시지 내용이 있을 텐데. 여기 테스트를 하면 여기가 에러인 경우에는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마 복사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오라 01031이요? 오라 01031. 여기 창을요.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 창 크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창 크기를. 그리고 그 위치에 버튼이 안 보이는 것뿐이고 있는 거예요. 클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CMD 창에서 SQL 플러스 컷 타이거 이게 돼요? 명령창에서 이게 돼요? 지훈이? 안 되죠. 아까 그랜트라고 하는 과정 했어요? SQL 플러스 시스템 오라클 바이 as sysdba SQL 플러스 한 칸 띄고 시스템 슬래시 오라클 한 칸 띄고 as 한 칸 띄고 sysdba 엔터.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SQL 창 상태가 맞아요? 시스템 오라클인데도 안 된다고? 그럼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아까 됐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유저네임 넣으라고 나오죠. 여기에 시스템 엔터.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오죠. 오라클 엔터.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됐죠?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 맞아요?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 맞아요? 저 마이크 킬 수 있으면 마이크 켜고 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스컷이 있어요? 없어요? 스컷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스컷 없어요? 안 만들었네? 자, 그러면 create user 스컷 identified by tiger 그리고 엔터. 엔터 하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로그가 밑에 있을 거예요. 로그가 뭐라고 만들어졌다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grant dba to 스컷 그리고 엔터. 그럼 로그 뭐라고 나와요? 성공했다고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connect 스컷 타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연결됐다고 나오나요? 연결돼요? 네, 그러면 빠져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테스트 해보세요. SQL 디벨로퍼에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 그대로 놔두고 테스트 다시 해보세요. 성공하죠? 그러면은 저장.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접속. 네, 또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죠? 응. 자, 이 스컷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용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요거부터 할까요? 혹시 여기까지 준비 다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SQL 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SQL은 SQL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SQL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줄임말이고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는 등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거를 SQL이에요. SQ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IBM 연구소에서 SQL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죠?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게 국제 표준으로 그 채택이 되면서 SQL의 SQL로 약자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SQL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과거처럼 그냥 SQL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SQL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그 DBMS의 표준 언어로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오라클을 사용을 하지만 오라클만이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MySQL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포스트그리라든가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클을 설치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아주 특별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오라클이든 MySQL이든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거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라클을 사용할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다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오라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문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채택되어져 있는 문법이 있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이 되는 특별한 문법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표준이다. 요거는 SQL, 오라클에서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SQL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DDL, DQL, DML, TCL.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DQL은 데이터 쿼리,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TCL은 트랜잭션 컨트롤. 끝에 있는 L은 전부 다 랭귀지입니다. DDL은 데이터를 정의한다. 데피니션이니까 데이터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데이터를 정의한다라는 얘기는 그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는 DQL, 쿼리 랭귀지예요. 쿼리는 질의를 하다라는 뜻이고요. 질의한다는 얘기는 테이블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쿼리 랭귀지는 셀렉트 하나고요.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매니플레이션은 조작이에요.
조작한다는 얘기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한다는 얘기죠. 수정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인서트.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이렇게 추가, 수정, 삭제를 하는 명령어들을 manipulation langu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트랜잭션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PL/SQL은 Procedural Language Extension to SQL의 약자고요. SQL과 PL은 완전히 다릅니다. SQL과 PL/SQL은 완전히 달라요. SQL을 이용한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뜻이고요. PL/SQL은 우리가 자바에서 하는 것처럼 변수 선언, if문과 반복문과 같은 제어문, 함수, 프로시저, 익셉션 처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언어를 PL/SQ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 중에 PL/SQL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는 건 아니고요. DB 관련된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PL/SQL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 DB 관련 엔지니어가 아니라 웹 개발자로 가시겠다.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가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SQL 정도로 충분해요. 그리고 SQL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바나 혹은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PL/SQL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SQL까지만 다룰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SQL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테이블,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과 열. 요렇게를 행이라고 하고요. 요렇게를 열이라고 하죠.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 직사각형 모양의 2차원 데이터를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표. 혹시 엑셀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표 만드는 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서 이 가로행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통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컬럼을 필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필드. 그렇게 레코드는 기록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필드는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래밍 자바에서 필드 할 때 얘는 뭘 썼어요? 멤버 변수 얘기할 때 필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멤버 변수는 어떤 객체의 속성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였었죠.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으면 학생의 번호라든가 학생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저장하는 변수를 멤버 변수, 필드라고 불렀었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는 어떤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가로행은 환자 한 명에 대한 레코드입니다. 환자 한 명에 대한 기록이에요. 환자의 번호, 환자의 입원 날짜, 환자의 나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 환자의 현재 상태 등등등 환자 한 명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환자 한 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롤을 다른 말로 레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컬럼은 뭐냐 하면 모든 환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들이에요.
모든 환자들은 환자 번호를 가져야 된다. 모든 환자들은 입원한 날짜가 있다. 모든 환자들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 모든 환자들은 병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환자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필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같은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를 정리해 드린 것뿐입니다. 테이블, 행렬, 레코드, 필드 혹은 관찰값, 변수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용어들을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레코드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행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컬럼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필드라고 했다가 혹은 속성이라고 부를 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좀 용어들을 섞어서 사용을 할 텐데 문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아까 저희가 실습 계정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명령어들입니다. 실습 계정을 사용했을 때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SQL 플러스, sysdba 이거는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용자 계정 만들고 타이거로 비밀번호 하고요. 그 다음에 스쿼드한테 새로 만든 계정한테 DBA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요거는 각각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create user, ID, identified by 비밀번호. SQL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SQL 문법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들이 바로 이런 SQL 문장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grant, 권한, to, ID. 이게 아까 우리가 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어디까지를 했냐면 데이터베이스 설치와 그 다음에 그 연습용 계정, 스컷이라고 하는 연습용 계정까지를 만들었고요. 연습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접속은 되어 있어요. 접속은 되어 있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 클릭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 없어서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삭제를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하나 드렸어요. GitHub에 있습니다. 자, 여기 GitHub 가시면 되고요. 오전에 여기는 제가 주소 드렸죠. 자, 여기에 보시면 scott.sql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cott.sql 다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문장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문법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다룰 내용들이고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에서 r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row라고 하는 버튼에서요.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ow 버튼을 그냥 클릭을 해버리시면 이렇게 그냥 그 파일 내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파일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row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면 저장할 폴더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저장할 거냐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우리 스터디 폴더를 이용을 할게요. 스터디 폴더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lab SQL이라고 만들게요. 저희가 자바를 공부할 때는 lab java라고 만들어서 그 파일들을 저장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SQL 문장들을 할 거니까 lab SQL 하고서 폴더를 만드시고 그 폴더에다가 제가 드린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저장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폴더 만드시고 파일 저장 되셨나요? 아직 저장 안 되신 분? 네, 저장 다 되셨죠? 저장 다 되셨으면은요. 자, 오라클 SQL 디벨로퍼. SQL 디벨로퍼에서 여기가 파일 열기예요. 요 밑에 버튼이 열기 버튼입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장하신 곳을 찾아가세요. 일단 C 드라이브를 먼저 가야 되겠죠? 여기서 C 드라이브를 먼저 가셔야 될 거고 스터디라고 하는 폴더를 가야 되겠죠. 스터디. 그 다음에 랩 SQL. 스터디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랩 SQL 이렇게 가야 되겠죠. 거기에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파일이 열릴 겁니다. 제가 드린 파일이 열리죠. 저희가 앞으로 파일을 저장할 때도 이렇게 확장자가 SQL인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거고요. 오픈이 끝나셨으면 오른쪽 위쪽을 보세요. 우측 상단을 보세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여기가 접속 데이터베이스처럼 생겼나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많이들 나타내는데 데이터베이스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를 하면 스컷 계정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접속할 수 있는 거는 스컷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자, 순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일 열기. 여기 파일 열기. 그럼 여기가 열려요. 열렸죠? 그 다음에 여기 접속 선택. 스컷.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중에서 여기 세 번째. 두 번째 버튼. 얘가 뭐냐면 실행이에요. 실행인데 문서 전체 실행이에요. 여기 버튼. 클릭하세요. 몇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저거는 위쪽에서 인덱스가 만들어졌는데 밑에서 인덱스 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저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파일을 연다, 접속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버튼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버튼, 이게 뭐다? 파일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한다. 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십시오.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 그러면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연습용 테이블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요, 하나씩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옆에 바로 이렇게 열릴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열릴 거고요. 여기에서 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한번 열어보시면 데이터 탭을 열어보시면 보너스. 예, 보너스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고요. 두 번째 테이블 DPT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DPT 테이블 클릭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가 DEPT로 바뀌어 있을 거고 데이터 탭에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딱 테이블 형태죠. 로우가 몇 개가 있냐면 로우가 4개.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가 있냐면 컬럼이 3개.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행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행이 모두 4개가 있고요. 컬럼은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녀석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EMP 보죠. EMP. EMP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요. EMP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EMP라고 하는 창이 열릴 거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보면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레코드가 다시 말해서 행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14개의 행이 있고요. 컬럼, 필드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2, 3, 4, 5, 6, 7, 8 8개의 컬럼,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가 있고요. 지금 날짜 형식 보세요. 날짜 형식이 연도가 4자리로 보이나요? 여기 아마 그 환경 설정을 저랑 똑같이 안 하신 분들은 연도가 80, 81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2자리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4자리로 보이시는 분들은 환경 설정을 저랑 맞추신 분들이 여기가 4자리로 보이실 거예요. 요거 잘. 그 다음에 셀그레이드. 네, 셀그레이드도 그렇게 복잡한 테이블은 아닙니다. 셀그레이드를 하시면 여기 테이블이 보이시고요. 데이터에서 행, 레코드는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고요. 컬럼, 필드는 모두 3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scat.sql은 한 번만 실행하면 돼요. 한 번만 실행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느냐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되고. 네. 닫으셔도 돼요. 이제 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닫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코드는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SQL 디벨로퍼예요. 그러니까 SQL로 작성된 문장들을 읽어오고 그 문장들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이런,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 아마 구성이 이클립스랑 그게 비슷할 거예요. 그죠? 좀 뭐 다르긴 하지만 가장 주된 부분은 여기가 코드 편집기. 코드 편집기가 있고 여기에 콘솔 창이 있어요. 콘솔 창이 실행시킬 때마다 이 콘솔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테이블, 그 접속 계정이 어떤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